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형 항공모함 KC-VX, 그래서 한국형 항공모함이 어떤 성능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쭉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한국형 항공모함의 비극, 그들은 군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왜 경항모로 결정나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항공모함은 어떤 능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그것들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항공모함 생존은 가능한가? 주변국 위협을 직접 위협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일단 해군만의 위협이에요. 뭐 공군 위협 이런 거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해군만의 위협인데, 자, 중국의 위협을 보시면요, CVX 항공모함 지금 지금 건조하고 있죠. 건조를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그 산둥성에 우리말로는 문등이라고 하는데 원동 공군기지에 여기에 JH-7A 전투 폭격기, 아주 대형 그 전폭기인데 이게 24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랴오닝 항공모함에 J-15 전투기 24대, 그리고 산둥 항공모함 지금 이제 시운전 중에 있죠. 산둥 항공모함 J-15 전투기 24대, 그리고 여기 이제 닝보, 바로 중국 동해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닝보, 여기에 역시 그 해군 지원하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호이 30 MKK 전투기 24대, 아주 우수한 전투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위협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위협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즈모 개량 항공모함 두 척입니다. 이미 2015년도에 이즈모를 개량해서 항공모함 탑재를 한다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즈모 개량 항공모함 두 척, 그래서 이제 F-35B가 24대, 그리고 오키제도 여기 비행장에 지금은 빈 기지지만 비행장은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독도에서 만약에 한국과 분쟁이 발생하면은 전투기들이 와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F-35A 그리고 F-2A 지원기 이런 것들이 20대 플러스 알파, 그리고 C기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F-15J 그리고 F-2A 이렇게 해서 40여 대, 그리고 이제 휴가급 항공모함을 지금 뭐 두 척이 있는데 지금 헬기 항모죠. 그것도 저희들은 나중에 F-35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척해서 12대 이렇게 되는데, 휴가는 뭐 많이 탑재를 못하니까 그 한 척당 한 6대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즈모는 한 척당 F-35 12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주변국의 해군 직접 위협입니다. 이런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우리 항공모함이 밖으로 나가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치명상을 입히고 장렬하게 전사할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랜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F-35가 플랭커, 즉 플랭커가 수호이 27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J-11 그리고 J-15 이런 것들이 플랭커 계열인데, 그 플랭커 계열과 F-35가 싸움을 붙으면 3대1 정도의 교환비가 된다. 그러니까 플랭커 세대를 격파시킬 때 F-35는 한 대가 격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랭커 세대와 F-35 한 대가 전력지수가 비슷하다라는 랜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서 중국을 상정해 봤을 때는 우리는 F-35B가 40여 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을 계산으로 하면 일본은 전부 이제 F-35니까 우리가 F-35B 36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죠. 왜냐? 일본은 지금 이즈모급의 24대 그리고 휴가급의 12대 해서 앞으로 36대를 가지게 되는데, F2, F-15J 이런 거 다 빼고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것만 따져봤을 때도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등 그리고 닝보 이런 데서 날아오는 수호이 30, 그리고 일본 또 C기 기지나 이런 데서 날아오는 F2, F-15J 이런 것들은 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넣으면 이제 더 많아지죠. 그래서 항공모함끼리만 붙었을 때도 중국에 대해서는 40대, 일본에 대해서는 36대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아주 쉽게 나오는데, 우리 해군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12대에서 16대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충분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다. 더 많으면 항공모함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왜?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면 아예 예산이 스타트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획득 비용은 합리적인가? 획득 비용 지금 3조라고 하죠. 3조. 자, 미국 USS 아메리카, 이게 미국의 강습 착륙함이죠. 여기에 이제 F-35B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탑재를 하는데 여기에 F-35B 20대를 탑재를 하게 돼요. 건조 비용이 34억 달러입니다. 4조 원. 4조 원입니다. 미국의 건조 비용이 당연히 우리 건조 비용보다 비쌉니다. 특히 우리 조선업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인건비는 비싼데 아무튼 우리 조선소는 싸게 지어요. 그래서 미국이 44,000톤짜리를 4조 원에 짓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을 3조 원에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이 72,000톤급 항공모함인 이 퀸 엘리자베스를 4.4조 원에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F-35B 전투기 36대가 탑재가 되는데 과연 이 획득 비용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돈을 한 1조 원 정도 더 쓰고 정말 이런 항공모함을 가질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쉽게 저는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해군에다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F-35 36대는 탑재할 수 있는 또는 40대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자, 왜 캐토바 방식의 정규 항공모함이어야 하는가? 제가 주장했던 게 왜 그래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F-35B 이 스토블 방식, 그러니까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이 스토블 방식, 그리고 F-35C는 사출기로 쏴주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 그러니까 줄에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이런 방식. 이게 왜 다르냐?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캐토바 방식이 돼야 되고 이 스토블 방식,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방식은 안 되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능력들을 보면 능력은 속도는 비슷해요. 최대 기동성은 이게 이제 기동성은 좀 약하고요. 이건 7.5G, 이거는 7G. 중력의 7배로 기동을 할 수 있단 말이고 F-35C는 중력의 7.5배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F-16은 중력의 9배로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행동 방향은 F-35B가 833km, 그리고 F-35C는 1100km. 무장 탑재량은 F-35B는 6.8톤, 그리고 F-35C는 8.1톤입니다. 가격은 1357억 대 1271억,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경항모가 되면 조기 경보 통제기를 탑재할 수 없다. 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탑재가 되면, E2D가 탑재가 되면 니프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해군 방공 통합 화력 운용이라고 해서 E2D와 F-35 그리고 이지3 이것을 다 연동해서 초장거리 방공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협동 전투 능력을 넘어서 완전히 네트워크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E2D 조기 경보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450km 밖의 표적 식별을 해서 360km 거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뭐 수평선 넘어오면 그때부터 요격을 하는 것이죠. 뭐 한 30여 킬로. 그러니까 이거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추적, 그리고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이 E2D가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우리가 탐지 못했죠. 왜? 수평선 너머에서 쏘니까, 그것도 50km의 아주 저고도로 쏘니까 수평선 너머에 있는 우리 지상 배치 또는 함정, 레이더는 볼 수가 없죠. 50km밖에 고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보이죠. 그래서 E2D 조기 경보기가 또 보이면서도 이것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추적이 안 돼요. 이거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한 건 뭐냐?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추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운영 중인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자, 우리 해군은 경항공모함 문제점을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했죠. 바로 이 연구예요, 이 연구.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2015년 11월 30일 날 납품을 했고요. 그해 초부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보조 연구자였고, 대우조선 해양이 주 연구자, 그리고 한국해사기술은 이제 설계 부분의 영역을 맡았고, 대우조선 해양은 기술 부분의 그 함정 건조 부분의 영역을 맡았고요.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이 주변국 전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임무가 들어가야 되냐,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저는 하다못해 여기에 레이더를
스파이6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스파이6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조비가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저희 욕심이 강력한 항공모함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레이더는 스파이6를 탑재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항공모함을 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방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 2015년 그때 해군이 이것을 스타트한 게 아니고, 해군은 가만히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지금은 그 아니신데 정희수 의원이라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있어요. 그 정희수 의원이 이거 해군 우리 항공모함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가 국방위원회에서 우겨가지고 3억 5천의 예산을 태웠어요. 항공모함 연구 용역해라,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3억 5천의 예산을 정희수 의원이, 해군하고 관계없이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이 그걸 태워가지고 이 연구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해군이 야 그러면 정치인들도 저렇게 밀어주는데 항공모함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나온 겁니다. 지금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항공모함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2015년부터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역시 2015년 12월 달에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항공모함 건조 필요성 검토, 이 연구 용역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 새누리당이었죠. 여기에서 저보고 항공모함,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한 걸 알죠. 그래서 항공모함 연구를 하는데 당신이 우리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항공모함 건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항공모함 이 건조 가능성 검토에 대한 연구 영역을 당신이 한번 수행할 수 있냐 해서 제가 또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안을 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다가 이걸 납품을 했었어요. 항공모함 건조 필요성 검토. 그래서 지금 2019년 들어와서 느닷없이 항공모함이 되고, 2018년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항공모함이 그때부터 되고, 이게 아니에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스타트는 해군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경항공모함은 안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규 항공모함은 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해서 1일 64소티를 생성하기 때문에, 소티가 뭐냐면 한번 출격하는 겁니다. 64소티를 생성하기 때문에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89%를 달성한다 라는 겁니다. 경항공모함은 12대의 전투기를 탑재해서 1일 요망 소티 생성률의 37%.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하루에 해야 하는 임무의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 항공모함은 89%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량의. 그런데 경항모는 37%밖에 못합니다. 항공기 요격 능력 37.5%, 동시 대함 공격 능력 18%, 대지 타격 능력에는 40% 등 종합 작전 능력 충족률이 37%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전 요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항공모함은 전략적 현실을 통한 거부적 억제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장에서 단순한 고가치 표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포클랜드 전쟁할 때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아예 겁이 나서 나갈 수도 없다. 고가치 표적이다 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서 적에게 치명상 정도는 줄 수 있어야 적이 우리 항공모함이 나가면 그래 싸우지 말자, 말로 하자,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항공모함과 싸움을 붙었을 때 자기애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항공모함을 도살할 수 있다면 아무도 겁이 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해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항공모함 가지고 싶어요. 명품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추진되냐? 이게 실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해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다 적어봅니다. 그때 뭐 회의에 참석했던 해군들 지금 이거 보시면 대단히 불쾌하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불쾌하는 것보다 제가 불쾌했던 게 더 큽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국력에 무슨 정규 항모예요. 그거 우리 안 돼요. 그 비싼 정규 항모 하자고 하면 사업이 가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돈 줄다 할 때 싼 거라도 해야죠. 우리가 일본보다 크면 곤란해요. 일본 이즈모 그보다 크면 안 돼요. 우리 독도함이 휴가보다 절대로 안 크게 만든 거 아시잖아요. 독도함하고 휴가하고 크기 똑같습니다. 휴가가 독도함보다 조금 먼저 나왔는데 독도함을 지을 때 휴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해군이 그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뭐 친일파 그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즈모보다 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B형이나 C형이나 둘 다 F-35잖아. 뭐가 달라?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도 F-35B와 F-35C의 능력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거 제가 가르쳐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F-35B에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 폭탄이 탑재가 안 된다는 이거조차도 몰라.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그렇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입니다 이거. 고소하세요. 실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돈 준다고 할 때 빨리 하자. 돈은 근데 많이는 안 줘. 그러니까 경항모를 가야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 이 국방력에 기여하고 이런 건 없어. 그냥 항공모함만 가지자. 이겁니다. 해군은요.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빡빡 우겼지. 빡빡 우겼죠. 나중에 빡빡 우기다가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보다 밥그릇이 우선인 관료 집단입니다. 항공모함도 좋지만 일단 사업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정된 국방 예산에서 육해공군이 서로 예산 갈라먹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6, 7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서하고 11조, 13조가 들어간 사업계획서 중 어느 안이 통과되기 쉽겠냐. 이렇게 해군 관계자가 당시에 실무회의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형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중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을 하고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스타트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란, 제가 빡빡 우겨가지고 이란은 사출기 이륙 방식의 강제 착한 방식 했거든요. 7만 톤급. 이란이나 이안은 4만 톤급인데 역시 사출기로 샤를 드골처럼 사출기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또 착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이란보다는 작죠. 대신에 2, 3만 톤짜리 경항모 이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 처음에는 4만 톤짜리가 이란이었어요. 그리고 7만 톤짜리가 이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바꿨습니다. 4만 톤짜리를 이란으로 하자면 당신네들 4만 톤짜리 하자는 거 아니냐. 4만 톤짜리도 나가면 죽는다. 지금 위협 세력 아까 제가 쭉 나열해드린 거 그거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 죽는데 4만 톤짜리를 이란으로 하면 4만 톤짜리 하겠다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란은 7만 톤짜리다. 7만 톤짜리. 이안이 4만 톤짜리다. 했더니 그 말고 4만으로 2, 3만 톤짜리 경항모를 제시해달라. 왜? 이즈모보다 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못 간다 이겁니다. 주변국 일본과 중국이 불쾌해하면은 우리는 이 사업을 못 간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빡빡 우겼어요. 안 된다. 2, 3만 톤짜리 무슨 말이 되냐. 무슨 뭐 명품병에 걸렸냐. 항공모함 없어도 차라리 나가서 바로 죽는 항공모함 있을 바야 잠수함을 더 짓자. 그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무기를 만들어야죠. 자기네들, 해군들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우리가 대줍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만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대표님 합시다. 왜? 자기네들은 이 연구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한국 해군이 가면은 어드밴티지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합시다 하더라고요. 난 못한다. 저는 우겼죠. 못한다. 2, 3만 톤짜리 할 수 없다. 그리고 7만 톤짜리가 이란이다. 강하게 우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회의에서 참석이 제한됐습니다. 저보고는 오지 마라 이겁니다. 왜? 오면 우기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에 그 다음부터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보다 밥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혈세 5조 원 들여서 만들어질 표적함. 그래도 두시겠습니까? 혈세 5조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국방연구원에 그 공군 전투기를 F-35B로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연구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또 제가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군이 F-35를 더 도입하게 되는데 그걸 F-35C로 사자. F-35C 옛날에 우리 팬텀처럼 우리 공군이 지금도 쓰고 있는 그 F-4 팬텀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어요. 왜? 뒤에 어레스트 와이어도 달려있어요. 훅도 달려있어요. 그 와이어를 거는 훅도 달려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F-35C 사자. 그거 나중에
항공모함에 얹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쭉 여론을 만들었었습니다. 최모 총장이 계실 때였어요. 공군참모총장 최모 총장이 계실 때 제가 최모 총장에게 총장님 항공모함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항공모함이냐. 왜? 공군은 해군이 항공모함 가지면 지금 한국 합참은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420대로 딱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해군이 항공모함 만들어가지고 30대, 40대 전투기를 만들어버리면 공군의 전투기가 380대 돼버리는 겁니다. 줄어버리죠. 비행단 한 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개가. 비행단 한 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군에게도 설득을 했죠.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영국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미국 스타일로 가면 우리는 스타트 자체가 안 된다. 지금 육군이 너무 센데 해군하고 공군하고 연합을 해도 육군의 저 벽을 넘을까 말까인데 공군이 발목 잡으면 이건 아예 스타트 자체를 못하지 않느냐. 근데 미국처럼 해군 항공단, 해군 전투 항공단 따로 만들고 이거 하면 아예 공군이 스타트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영국 스타일대로 배는 항공모함은 해군 거 하고 비행기는 공군 걸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연합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장은 해군이 하고 거기에 전투전대장은 공군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연합부대를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공군에게 용납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단 한 개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그걸 제가 쭉 2010년, 2011년, 12년 이럴 때 계속 여론을 만들었죠. 그런데 최모 총장은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해군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공군이 전투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공군은 최고는 전투기 아닙니까? 해군은 배입니다. 해군은 좋은 배를 가지면 나머지는 부수적이야. 그런데 공군은 좋은 전투기가 있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이야. 그런데 공군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 소중한 전투기를 해군이 안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기지를, 항공모함 기지 아닙니까? 기지를 가졌는데 이 소중한 전투기를 어떻게 안 가지고도 그 용납이 됩니까? 그건 나 인정 못 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최모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제 역시 해군참모총장 나중에 합참의장까지 가신 최은희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총장님, 항공모함 가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영국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아, 맞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총장님, 황기철 총장님. 총장님, 항공모함 하려면요, 영국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아, 맞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해군 설득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에 들어온 분이 전경두 총장이었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 전경두 총장한테 제가 딱 물어봤어요. 총장님, 항공모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우리 실력의 항공모함 안 맞죠. 딱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국 스타일로 전투기는 공군에서 되고 배만 해군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좋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 맞아진 거예요. 전경두 총장, 황기철 총장 이런 시절에 딱 맞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해군 정호섭 참모총장 할 때 했던 연구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해군은 좋은 전투기를 가져서 정말 우리 국방력에 이바지 않은 이게 아니고 그냥 항공모함 가지자. 이게 목표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로망이죠. 해군으로서 바다사냥으로서 미국하고 동맹으로서 미국 보면은 항공모함 가지고 쫙 호탕하게 와가지고 전투기 쫙쫙 띄우고 그렇게 하는 그 미국하고 수십 년을 연합작전을 하던 해군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도 저런 항공모함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들 해군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조원을 들여서 꿈만 이루어주고 그 대신 표적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크게 기여할 수도 없는 이런 배를 우리가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조원의 돈을 들게 만들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는 공군이 앞으로 도입해야 할 차기 공중조기 견보 통제기 지금 피스아이 E37, E737 피스아이 4대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거 할 때 지금 북한이 탄도탄 위협 이런 거 다 있으니까 E2D 조기 경보기로 밀자. 그러면은 바로 항공모함에 바로 얹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항공모함에 따로 배만 만들면은 이미 공군의 사업에 조기 경보기가 필요하다는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이 있고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F-35C를 사고 조기 경보기를 E737이 아니고 E2D를 사면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항공모함에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배값만 내면은 항공모함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싸다. 이거 합시다. 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그 해군들은, 그리고 그 해군들이 지금 항공모함을, 제가 이제 이 연구 용역을 해서 납품을 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왜?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못 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또 연구 용역을 작년에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누가 연구자가 이 연구 용역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 용역 하러 가서 회의에 그 해당 발주처에서 우기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들이 2만 톤, 3만 톤짜리 해달라는 거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거 아예 그냥 안을 넣지도 않아버렸고, 4만 톤짜리를 그럼 일하느라 합시다. 안 된다. 7만 톤짜리가 일안이다. 4만 톤은 이안이다. 대안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해서 저는 그렇게 우겼어요. 근데 누가 그걸 우기겠습니까? 못 우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 소현무 장관 시절에 발주했던 그 연구 용역은 누가,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해군 주재 회의에 수도 없이 참석해봤기 때문에 그들 2, 3만 톤짜리 계속 요구했을 겁니다. 그게 다 맞춰서 쫙쫙 논리를 맞춰서 해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경항공모함이 나오는 거죠. 돈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별로 안 나요. 공군의 전력 아주 유용하게, 지금 공군 전투기 20대 F-35 더 살 거 아닙니까? 그 F-35C 사고, 또 공군 지금 P4의 조기경보기 그 후속 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또 해야 돼요. 그때 E-2D 사고 하면은 우리 대형 항공모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협동작전 능력, 니프카까지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완전히 300km, 400km 밖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요격할 수 있는데 경항공모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바로 죽는 표적함을 5조 원짜리 표적함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5조 원짜리 뭐 한 4.5조 원 됩니다. 항공모함 건조 가격 4.5조 원 들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우리 이어도 남방에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고, 혹시 일본이 또 혹시 중국이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 해협에서, 대만 해협에서 또는 오키나와 제도에서 우리 해상 봉쇄를 할 때 나가서 바로 그걸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항모 전단을 갖기를 바라십니까? 돈 차이 별로 없습니다. 공군과 해군의 운용만 슬기롭게 잘하면 똑같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7만 3천 톤짜리 중형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 그리고 사출기로 쏴주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딱 끄는, 강제착함 장치로 끄는 그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 경항공모함 강대국 고스프레 5조 원 하늘로 날리는 겁니다. 해군의 로망만 심어주고 운용유지비만 잔뜩 나오고, F-35B 운용유지비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만 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내부에 그때 항공모함을 어떤 식으로 하는, 여기 CG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항공모함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주변이 너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